나는 내 진료에서 매일 반복되는 파괴적인 패턴을 본다. 바로 너무 뛰어나서 남성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뛰어난 여성들이다. 이 영상의 끝에서 나는 당신의 관계 방식을 영원히 바꿀 임상적인 비밀을 밝혀줄 것이다. 인간 행동 연구에서 30년 이상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줘. 합리적인 사랑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네가 더 많이 줄수록 더 덜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적어줘.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3주 전 52세의 여성이 내 진료실에 찾아왔다. 그녀를 카르멘이라고 부르자. 성공적이고 지적이며 성당만큼 큰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 리소 박사님, 저는 제 관계 속에서 가구처럼 느껴져요. 그는 무언가 필요할 때만 저를 찾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발견한 것은 이렇다. 카르멘은 사랑을 복종과 혼동했고, 나는 이를 강박적인 선한 사마리아인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 사랑,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부터 시작하자. 잘못 이해된 선함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파괴한다. 언제나 이해라고 답하고 그의 필요를 항상 당신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며 동시에 그의 어머니, 비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인 자살이다. 인간의 뇌는 단순한 원칙을 따른다. 우리는 우리에게 노력이 드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신경과학은 말한다. 도파민,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은 대상이 불확실하거나 성취하기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분비된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겨주고 항상 이용 가능하며 아니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으면 당신은 도파민 분비라는 방정식 전체를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너는 사춘기 시절 네가 좋아하던 소년이 널 무시했을 때를 기억하니? 아마도 너는 그 소년에게 계속 생각하며 집착했을 거다. 반면 매일 너에게 얼마나 멋진지 말해주던 소년은 바로 그는 내게 지루했을 거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생물학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온다. 당신은 전략적으로 나빠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여기서 잔인하거나 조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똑똑하게 선을 가려야 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해줄게. 48세의 패트리시아라는 여성. 그녀는 3년 동안 관계 속에서 언제나 먼저 전화하고 모든 걸 계획하며 아무것도 대가로 바라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패트리시아, 우리 실험을 하나 해보자. 2주 동안은 거의 연락하지 마. 답장은 하되 연락을 먼저 시도하지 마. 첫 주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패트리시아는 공황에 빠졌다. 보이지? 나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그녀에게 설명했다. 패트리시아, 네가 지금 보는 게 진실이야. 만약 관계가 너 혼자 이끌어가는 거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독백이야. 2번째 주엔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능동적으로 그녀를 찾았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패트리시아는 그가 진정으로 그녀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중요한 지점으로 이끈다. 건강한 사랑은 상호가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너를 저어야만 돌아가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다. 의존성일 뿐이다. 관대함으로 위장한. 그리고 여기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다. 너무 착한 것은 종종 통제의 한 형태다. 제대로 들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다.
그에게 충분히 많이 주고 완벽하게 굴면 그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친절이나 최고의 의도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이것을 감정적 확인 편향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만 찾고 효과가 없다는 모든 신호는 무시한다. 그는 감사했다고 한 한마디에 집착하고 당신을 무시한 모든 100가지 상황을 간과한다. 그리고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있다. 구원자 증후군이다. 많은 여성이 구하거나 고쳐야 할 남성에게 끌린다. 당신은 그의 감정적 재활 프로젝트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도움은 곧 간섭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그는 잠재력이 너무 많아요. 나는 대답했다. 사랑이란 잠재력은 에너지와 같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개발 회사가 아니다. 불편한 진실은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을 만하다고 믿는 것을 끌어당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뚜렷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에 따라 자존감을 정한다면 당신을 정확히 그런 역학을 이용하는 남성을 끌어당기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잃은 것은 아니다. 여기 혁명적인 부분이 있다. 선택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적인 이기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당신 자신의 복지를 우선시하면서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 그가 밤 11시에 대화를 원해 문자했는데 너는 피곤하다면 이렇게 간단히 답하라. 내일 이야기하자. 잘 자. 설명도 변명도 정당화도 없이 당신의 시간은 가치가 있다. 그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 즉시 다른 약속을 잡지 마라. 그가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게 두라. 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든 불편함에서 구해주지 말라. 그리고 이제 혁명적인 것이 온다. 언제나 이용 가능하지 말라. 네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라. 가끔 정말 그에게 시간이 없게 만들어라.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다.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는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못 가. 내게 맞지 않아. 그건 좋지 않아. 이 모든 것이 완전한 문장이다. 당신은 경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문을 쓸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한다. 당신을 존중하게 만들면 타인도 그렇게 된다. 이것이 심리적 기본 법칙이다. 하지만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무 착하다 해서 전혀 이기적으로로 극단적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주기와 받기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관대함과 지혜 사이에서도.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점, 뉴로플라스틱성이다. 만약 몇 년간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당신 것보다 우선시하도록 프로그램되었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항상 먼저 전화하지 말라. 일주일 정도는 가만히 두라. 잘못이 없는데 사과하지 마라. 항상 양보했다면 자신의 관점을 옹호하기 시작하라. 그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라.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이다. 당신을 단지 그의 편함을 위한 존재로 이용하는 남자는 저항하거나 조작하거나 결국 떠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떠난다면 보내줘라. 내가 항상 말하듯 누군가 당신에게 가치를 더해주지 않는다면 그를 재활용함에 포함시켜라. 삶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낭비하기엔 너무 짧다. 이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보자. 사랑과 정서적 의존성의 차이다.
많은 여성은 자신의 필요가 깊은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성이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이 당신 자신일 수 있게, 자신의 의견을 규정할 수 있게, 분리된 계획을 가질 수 있게,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정서적 의존성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도록 만든다. 내가 말한 환자 중 한 명이 말하길, 박사님, 저는 그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대답했다. 내 사랑, 그 없이 살 수 없다면 그와 함께 살지 못한다. 단지 살아남을 뿐이다.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행복하기 전에 스스로 행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없이 완전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진화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사람들은 독립성과 자립성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생존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의미가 있다. 자율적인 파트너는 의존적인 파트너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쫓는 것을 중단하고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무의식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는 조작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시간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많은 여성은 언제나 이용 가능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는다. 사실은 끊임없는 이용 가능성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관계에서 당신의 시간을 계속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공포일 수 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당신과 계획을 세우고 당신을 그의 삶에 통합하고 당신을 분리된 영역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주제가 있다. 그가 당신을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고 당신을 그의 사회적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관계를 비밀스럽게 유지한다면 당신은 그의 파트너가 아니라 옵션이다. 나는 루시아라는 49세의 여성을 떠올린다. 그녀는 2년 동안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는 늘 이유를 댔다. 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 가족이 복잡해.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야.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물었다. 박사님,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내 사랑,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떤 시기도 적절하다. 누군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세상에 보여주는데 핑계가 필요 없다. 이 대화는 루시아의 삶을 바꿨다. 그녀는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사랑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약속한 감정적 빵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다. 그를 필요로 해서 찾는 남자와 그를 열망해서 찾는 남자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필요는 목적 중심이고 열망은 감정 중심이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남자는 문제가 있을 때나 무언가를 원할 때만 당신을 찾는다. 당신을 열망하는 남자는 당신의 존재를 즐기고 당신이 그립고 당신과 순간을 나누고 싶어서 당신을 찾는다. 이제 오해가 하나 있다. 원하는 대상이 되는 것과 필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의 차이다. 많은 여성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면 남자의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은 그 반대다. 필수적인 존재는 의존성을 만든다. 사랑이 아니라. 열망 대상이 되는 것은 이끌림을 만든다. 의식적인 선택이다. 의존성은 깨지기 쉽다. 더 나은 대안이 등장하면 무너진다. 열망은 힘이 있다. 매일 새로워진다. 어떻게 열망 대상이 되느냐? 당신 자신의 삶,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정체성을 개발함으로써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를 누군가와 함께하겠다고 선택함으로써 한 환자가 말하길, 박사님, 그는 나를 너무 필요로 해요. 나는 대답했다.
내 사랑,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다. 기생충도 숙주를 필요로 한다. 가혹하지만 진실이다. 많은 현대적 관계는 상호 의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호 사랑이 아니라. 의존성은 원망을 만들 뿐 성취를 만들지 않는다. 이 전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건강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경계를 자동으로 설정한다. 자신을 존중한다면 존중을 요구한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당신은 단지 누군가 곁에 있기 위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역설적이지만 깊이 진실인 것이 있다. 절실하게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 된다. 실용적인 연습을 아래 7일 동안 시도해보자. 당신이 그를 위해 뭔가를 하려는 충동이 들 때마다 내가 진짜 그걸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하는 걸까? 라고 스스로 물어라. 만약 답이 후자라면 하지 마라. 진정한 관대함과 사랑으로 위장된 조작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라. 또 다른 연습. 그가 문자하거나 전화하면 즉시 응답하지 마라. 잠시 기다려도 된다. 단 30분이라도. 장난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은 하루 24시간을 그를 위해 비워둘 필요가 없다. 지금 당신의 시각을 바꿀 무언가, 충돌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마라. 건강한 관계는 의견 차이, 논쟁, 다른 관점을 수반한다. 그가 당신에게 절대 화가 나지 않거나 당신이 항상 모든 것에 동의한다면 당신에게는 관계가 없다. 직업이 있을 뿐이다. 논쟁은 서로를 더 알아갈 기회이고 경계를 설정하며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는 기회다. 언제나 타협만 했다면 그는 당신을 절대 알아갈 수 없다. 저는 충돌을 싫어해요 라고 말한 환자가 있었는데 나는 대답했다. 내 사랑,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충돌이 아니라 그가 당신과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그가 다른 의견 때문에 당신을 떠난다면 그는 당신을 진정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 인식은 그녀의 관계를 영원히 바꿨다. 그녀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관계는 향상되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줄 때 상대는 사실 그를 위해 만든 가면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사랑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이제 많은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것, 남성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는 것, 심리적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누군가와 경쟁하면 당신은 자동으로 열등한 위치에 자신을 놓는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누구와도 싸워야 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옳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그는 분명하게 당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당신을 우선시하며 관계의 안전함을 제공한다. 나는 엘레나라는 51세 여성을 떠올린다. 그녀는 파트너의 소셜미디어를 사설 탐정처럼 감시했다. 그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누구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누구와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경쟁 모드에 살았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말했었다. 엘레나, 마치 리얼리티 쇼의 후보자로 사는 거란 걸 느끼지 않아? 원래 우제 선택받은 사람을 끊임없이 증명하러 싸우고 있어.
나는 그녀에게 건강한 관계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 없다 설명했다. 이 대화는 엘레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존 모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 모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성은 남성의 행동에서 불일치를 인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종종 진실을 보지 않으려 한다. 당신의 직관이 뭔가 이상하다고 알려준다면 그건 아마도 현실일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거짓말한다고 느낀다면 그는 아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가 당신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는 아마도 우선하지 않는 것이다. 정밀한 증거가 없어도 당신의 직관을 신뢰할 필요 없다. 당신의 뇌는 의식이 모든 디테일을 분석하지 못하더라도 수백만 개의 미세 신호를 처리한다. 이거 이상하다는 감정은 당신의 내부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 관계에서의 취약함의 역할이다. 많은 여성은 취약하다는 것이 약하다는 의미라고 믿지만 그 반대이다. 진정한 취약함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든 두려움, 불안, 불완전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취약함과 정서적 의존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취약함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 느껴. 이것이 필요해. 이것이 상처야. 정서적 의존성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내게 안 주면 난 파괴될 거야. 진정한 취약함은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서적 의존성은 거부감을 준다. 왜냐하면 절박함을 보여준다. 내가 취약하다는 걸 보이기가 두려워요. 누군가 이걸 악용할까 봐요. 라고 말했던 환자가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 사랑,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취약함을 악용한다면 그는 당신의 마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취약함은 자연스러운 필터이다. 그럴 가치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성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시각을 바꿀 무언가, 사랑을 희생이 아니라 축제로 보라.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잃는 것이 아니다. 얻는 것이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너는 확장된다. 자유를 잃지 않는다. 공유한다. 시간을 잃지 않는다. 투자한다. 관계가 희생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에게 맞는 관계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느끼게 한다. 결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제 혼동을 일으키는 주제로 넘어가자. 사랑과 구원의 차이이다. 많은 여성은 사랑과 구원자 증후군을 혼동한다. 그들이 문제가 있는 남성을 보고 도울 수 있어, 그를 바꿀 수 있어, 그를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선택,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구하려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숫자인 환자가 말했다. 박사님, 저는 그를 돕는데 8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대답했다. 로사, 아마 그는 당신이 구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 만약 누군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변화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 대화는 로사의 눈을 열었다. 그녀는 그녀의 도움 자체가 그의 성장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지원과 구원의 차이. 지원은 누군가가 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구원은 그 일을 그를 대신해 해주는 것이다. 지원은 힘을 주고 관계를 쌓으며 구원은 의존을 만든다.
이제 들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사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 놓아주는 것이다. 때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애정 어린 방식은 그에게 자신의 결정의 결과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잔인함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자신의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다. 고통을 겪더라도. 한 환자가 물었다. 박사님, 그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고통을 주나요? 나는 대답했다.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는 성장하도록 허락해야 해. 그리고 성장은 때로 고통을 필요로 해. 이것은 성숙한 사랑의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이다. 때로는 사랑하는 것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불편하지만 당신이 들어야 할 것, 너무 착한. 여성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조작적이기도 하다. 응, 바로 그렇다. 만약 당신이 강박적으로 주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해주며 당신을 희생하고 있다면 종종 당신은 그의 마음에 죄책감과 의무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주면 그는 나를 사랑해야만 할 거야. 하지만 의무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정서적 빚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에 기반하며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는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의 작업에서 반복해서 관찰한 것이다.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끄는 여성들은 관대함을 선택적으로 다룰 줄 아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 언제든지 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 에너지, 사랑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이 선택성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그리고 자존감은 놀랍도록 매력적이다. 구체적인 예, 친구가 돈을 자꾸 빌려가고 한 번도 갚지 않는다면, 당신이 계속 돈을 준다면 당신은 관대한 것이 아니라 순진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더 적게 존중할 것이다. 로맨틱한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고 항상 양보만 한다면 당신은 사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쌓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관계라도 참는다. 혼자가 되기보다. 하지만 진실은 혼자가 되는 것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아니다. 최악은 당신의 본질을 잃는 것이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외로움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영구적일 수 있다. 외로움은 당신에게 성장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공간을 준다. 형편없는 관계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는다. 내가 말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저는 혼자인 것보다 같이 있는 게 형편없어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대답했다. 내 사랑, 만약 형편없이 함께 있는 게 좋다면 사실상 당신은 소음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은 그녀의 관점을 바꿨다. 그녀는 신체적 존재와 정서적 가까움을 혼동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혁명적인 균열이 있다. 당신 자신의 동반자를 즐기는 법을 배워라. 당신이 스스로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즐기겠나? 스스로에게 사랑을 담은 관계를 쌓아라. 자신과 데이트를 계획하고 스스로에게 꽃을 사고 당신의 성취를 축하해라. 당신이 가장 시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단지 당신 곁에 있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을 밀어낼 것이다. 또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차이.
사랑과 집착의 차이이다. 많은 여성은 자신의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해방한다. 소유하지 않는다. 당신이 있어야 할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자신으로 남도록 허락한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집착은 반면 제한한다. 그것은 당신을 한 사람에게만 수렴하게 하고 당신의 시선을 뺏으며 당신의 인식을 왜곡한다. 나는 마르타라는 47세 여성을 기억한다. 그녀는 거의 관심을 주지 않는 남성에게 집착적으로 집착했다.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의 침묵을 해석하고 관심의 신호를 찾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마르타, 마지막으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한 것이 언제야?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착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설명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삶을 소진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준다. 그것은 당신을 제한하지 않는다. 확장시킨다. 이 대화는 마르타의 치유의 시작이 되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시간과 관심을 주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외출하고. 놀랍게도 그녀가 그를 쫓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그는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같은 방식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가치, 그리고 독립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발견했다. 여기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깊게 진실인 것이 있다. 건강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당신은 그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용기다. 취약할 용기, 진짜 자신을 보여줄 용기, 경계를 세울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떠날 용기. 또 다른 흔한 실수, 남자의 행동을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더 나쁘게는 존재하지 않는 뜻을 만들어내지 마라. 그는 안녕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그가 나를 그리워한다고 해석한다. 그는 주말에 당신을 초대하지 않고 당신은 아마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는 만남을 취소하고 당신은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정당화한다. 진실은 사람의 행동은 그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그가 당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의 행동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의 행동 역시 그것을 보여준다. 당신이 원하는 뜻을 부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규칙. 한 남자의 행동을 당신이 바라기를 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가치에 따라 판단해라. 그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는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당신을 옵션처럼 대한다면 그는 실제로 옵션일 가능성이 크다. 나는 친구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는 정말 사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대답했다. 내 사랑, 만약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숨기려 하지 않는다. 사생활과 은폐의 차이가 중요하다. 사생활은 관계의 모든 세부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고 은폐는 그가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사랑,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 진정으로 사랑받을 가치 있는 사랑은 당신이 작아지고 당신을 잃고 당신 자신이 되기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에게 성장할 공간을 주고 당신이 발전하도록 하고 조건 없이 사랑받게 한다. 경계를 세우고 당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감정적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게 되면 당신을 진정으로 영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관계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에 대한 깊은 변화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자존감과 자기 신뢰, 정서적 독립이라는 강한 기반을 쌓으면 그것을 알아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쫓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행복, 평화, 성취가 항상 가장 먼저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할 때만 당신은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이자 지속되는 사랑이다.